예, 그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이 아마 두루두루 계좌에 꽂히지 않을까 기대감, 그 자신감. 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의 컨텐츠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한 1년간 박스권? 이 종목이 과연 박스권 탈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노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지훈 연구원님인데, 이분 참 바쁩니다. 왜냐면, 한우물만 파도 참 모자를 파네. 이 섹타, 저 섹타, 두루두루 섭렵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먼저 화장품 쪽이 일단 레벨업이 됐어요. 그쵸? 여름 네. 시점으로 해서. 뭐, 화장품에 대한 주가 부담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높아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화장품 주가 음,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음, 아직 인바운드가 들어오기 직전의 초입 그쵸.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음, 면세가 아니라 수출 데이터 위주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네, 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뭐 ODM 쪽은 네,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ODM 중에서 제일 대장주가 코스맥스인데요. 이제 음,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미랑 중국 중심으로 여전히 성장이 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음, 지금 국내 별도 법인에서도 인디 브랜드 비중이 거의 한 어, 50에서 60%에 달하기 때문에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K-뷰티 브랜드의 가장 큰 좀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부담되죠? 차트 보이세요? 네. 요즘에 뭐 올리브영 가면은 뭐 요 제품 상당히 뭐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네. 야,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뭐 섹터 플레이 개념보다는 얘는 약간 좀 개별적인 그런 종목 성향이 크긴 그쵸. 하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음, 굉장히 지금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음, 역시도 사실 완전 내수보다는 좀 더 이제 음, 수출 위주의 브랜드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VT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밀리 SC 산하 브랜드인 음, 로맨 역시나 최근에 뭐 틴트 위주로 계속 일본향 수출 물량이 음.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오늘 일단은 코어 주제는 이거예요. 패션, 그다음에 의류, 이쪽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FMC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는 또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중에 FMC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계속 신경 쓰이는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좀 내려와야 되고,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원달러 개념이 좀 내려와야 되고,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시장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있는데, 시장을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의 적자나 이런 모습들, 컨센이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올라온 거. 뭘 느끼십니까? 약간 시장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야, 그거 알아. 내년 좀 개선되지 않겠니? 라면서 주가가 좀 살짝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트 하나 보여드리죠. 바로 오늘 FNF라는 종목을 먼저 필두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짧게 보면요. 바닥 찍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그냥 한 반년 정도만 차트만 보면요. 이 업종을 커버하는 이 정지훈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고 참 지루한 그런 박스권입니다. 주봉으로도 보셔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거의 뭐 근 1년간 박스에 놓여있는 모습들인데 요즘에 조금 뭐랄까요. 그 매니저 분들께서 야야야 저기 정연권 좀 올라와봐. 좀 브리핑 좀 해봐. 이런 좀 요청 좀 없습니까? 음, 최근에 사실 이제 3분기, 4분기가 통상적으로 의료업종에서 제일 성수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의료업종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거를 어, 실제로 이제 느끼고 체감할 수 있고요.
FNF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한 상태고, 예. 이제 지난 거의 1년 이상간 박스권에서 좀 트레이딩이 됐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어. 아무래도 중국 소비 부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FNF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이 이 중국이랑 면세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보통 이 내수 위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 1년간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좀 소비가 아무래도 둔화하기 시작하던 국면에서 이제 제가 리포트에도 담아놨기는 한데 네. 지금 그림 4번을 한번 보시면 예. 거의 2022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그 베이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 카테고리 소매 판매 성장률이 네. 지금 작년 거의 2분기랑 3분기 중반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파로 올해 2분기와 3분기 뭐 중반까지는 예. 좀 고성장하기는 힘든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9월 이후부터는 베이스 부담이 확 낮아지는 시기에다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기상으로는 되게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뭔가 이렇게 커다란 그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뭘 담아요. 뭘 담아? 그 사진을 제가 본 게 있는데 MLB 모자.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중국 사람들 이렇게 MLB 모자를 좋아하지? 우리나라도 인기는 있겠지만, 네. 무슨 차이가 있지? 어쨌든 사실 한국이랑 중국이 그렇게 디자인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FNF의 MLB에서 제일 좀 중국인들한테 반응이 좋은 쪽이 디자인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익히 하는 모노그램이라는 패턴이 들어간 그런 위주로 좀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F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나 뭐 면세나 어쨌든 이 모자라는 되게 아이템이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보통은 재고 부담이 의류 대비해서는 좀 적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지윤 씨가 쓴 그 레포트 그쪽 서머리 앞에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보면은 쭉 내리면 이 표에 여러분 이제 레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뭐 PER, PBR, EBITDA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배, 7배 수준 상당히 좀 괜찮은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근데 PBR이 조금 이제 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무거운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한세실업이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했을 때 좀 덩치가 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어그리를 못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브랜드 업체들이랑 그 말씀하신 이 의류 OEM 비즈니스랑 좀 다른 게 어쨌든 이 OEM 그 의류 비즈니스는 연간으로 뭐 에비타의 3분의 1 이상을 항상 이제 저희가 익히 아는 생산을 하는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자산 규모 자체가 OEM 비즈니스가 공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상황이고요. 보통의 브랜드사들의 PBR이 뭐 이런 OEM 업종 대비해서 좀 더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쨌든 이 MLB랑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한국이랑 어쨌든 중국 이 동시에 성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FNF에 대한 목표치는 뭐 전에도 한번 제가 강조드렸죠. 목표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판단하지 마시죠. 근데 17만 5천 원입니다. 근데 17만 5천 원이면은 소위 말해서 전고점 라인 때까지는 가능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일까? 그러면 무엇이 확인이 되어야 할까? 바로 성수기 진입 후 수칙 그대로 나와야죠. 네. 가능할까요? 일단
일단 사실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지금 9월부터 그리고 4분기가 베이스 부담이 사라지는 분기인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시내 면세점만 가봐도 다른 매장 대비해서 MLB 이제 매장에 줄이 월등하게 더 길다는 것을 보실 확인했어요.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꼭 면세점이 아니라도 지금 국내 백화점이나 직영점 매장의 가격이 중국 현지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MLB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FIT 즉 개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이런 내수 위주의 점포에서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좀 모멘텀들도 여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FNF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지금 11월 뭐 전후로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이 걸그룹을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영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중국에만 이제 MLB가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단일 브랜드 의존도가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었고 이제 MLB가 만약에 그 성장률이 크게 이제 둔화를 하게 되면 이제 넥스트 레벨이 무엇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시장에서 컸었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이 부분에서 회사가 이제 넥스트 브랜드들을 하나씩 중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MLB만 있었다면은 지금 뭐 8월 정도부터는 두베티카라고 해서 이게 보통 그 이탈리아 패딩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왜 저래? 네, 가격이 한국에서 거의 한 45만 원 정도고요. 중국 가격도 이제 그 위안화 2,590 위안 환산을 해보면 거의 한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판매가 되는 이제 MLB 대비해서는 좀 더 하이 레벨의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베티카뿐만 아니라 지금 수프라라는 브랜드도 하반기에 이제 중국 진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MLB랑 이제 좀 동시에 여러 브랜드들이 같이 이제 중국에서 진출하고 이에 따른 뭐 실적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판매 데이터 수치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글로벌 장세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소비에 대한 데이터 값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소비력에 대한 테스트 값이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고 싶은데 한섬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9월 달에 NH투자증권에서도 현대백화점 그룹주 관련돼서 IR을 한번 시행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섬이 왜 그러냐면 현대백화점이 품었던 자식 아니겠습니까? 품은 자식인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는지 최근에 신규 레포트가 없어서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고 업데이트 자료는 있었는데 최근 자료는 보기가 힘들어서 혹시 좀 방송 중에도 약간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아직 지금 9월이 다 지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분기를 미리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한데요. 특히나 그 이제 의류 업종이 보통 보시면은 FN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중국이랑 면세 그러니까 국내외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섬은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3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9월부터 FW 즉 가을 겨울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3분기의 핵심은 9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이제 3분기에 대해서 좀 단언을 하기에는 9월이 다 지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한섬은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 가까이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인, 시스템, 마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자체 브랜드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 때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40억 정도 봤었는데 58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쇼크네. 네,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임라인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수입 브랜드를 지금 계속 하나씩 이제 계약권을 따서 한 2분기 그리고 작년 한 12월 말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관련돼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론칭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고 특히나 2분기는 의류 비수기인데다가 약간만 이제 매출이 성장에서 정체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비용 부담이 신규 브랜드 론칭하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 효과가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도 사실 9월이 뭐 굉장히 소비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 좀 달라지는 얘기이겠지만 지금 2분기와 비슷한 추세라면은 한 3분기 정도까지도 계속 좀 비용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매년 올해는 한 1,000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000억에서 한 1,500억 사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단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PER, PBR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PER, PBR 개념이라는 얘기는 0.5 내외인데 앞서 다뤘던 F&F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싼 느낌? 뭐 그렇게 받아지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100% 내수 위주고, 이제 내수 의류 시장이, 물론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제 뭐 신생 브랜드, 뭐 인디, 뭐 의류 브랜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매출 증감률이 거의 플랫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F&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 이상 신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밸류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 매출이나 뭐 절대적인 이익의 성장률 자체가 좀 더 F&F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섬의 신규 모멘텀도 있다더라. 뭔데요? 물어보니까? 일단 화장품? 네, 맞습니다. 그 더현대 서울 1층에 가셔도 지금 입점을 해 있는데요. 오에라라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사실 론칭한 지는 좀 됐고요. 그 작년 이제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본격적으로 백화점 위주 그리고 면세점 위주로 좀 유통 채널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 매출에서 그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화장품 모멘텀을 받기에는 지금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 또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거의 내수주 중에서 제일 이제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이제 턴을 하는 시점에는 좀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백화점이 이제 품었으니까 어떻게 또 자식 농사를 또 어떻게 잘 질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한세실업은 우리가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훈 씨가 목표가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한 21,000원 내외인데 한 28,000원 정도로 상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친숙한 종목인데 뭐 빠르게 업데이트 가능할까요? 네, 일단 주가만 보셔도 지금 계속 짱짱해요. 이제 조금 장기로 보면은 최근에 장기로 보면 좀 계속 뭐 변동성은 좀 크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역시나 뭐 F&F와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세실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20년에 한세실업의 OEM 사업 부분 매출을 보시면 이제 보통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100% 수출 회사다 보니 네. 좀 더 달러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달러로 보시면 코로나가 이제 처음 발생을 했었던 2020년에 달러 기준 OEM 매출이 거의 16% 정도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19%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회사가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작년에 좀 베이스가 부담인 상황이었고요. 이 말인 즉슨 이제 한세실업이 고객사로 둔 대부분의 미국 이제 뭐 메스, 마트 브랜드사들이 작년에 워낙 이제 대규모 발주를 하다 보니 미국 역시나 소비 성장률 자체가 지금 거의 작년 대비해서 플랫에서 이제 전으로 조금 뭐 이렇게 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주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 4분기부터 좀 매출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좀 크게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은 거의 한 3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이전 12개월 대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각 증권사들에서 이제 내놓는 투자 전략 레포트를 항상 꼬박꼬박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군데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지훈 씨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간 화려한 종목장이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종목장의 재부활이 아니라 종목장은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편성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톡톡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수단에서의 희망이 추석 전후로 해서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막 화려하게 움직일 때는 지수는 그냥 플랫한데 내 잔고는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의아한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안 보던 것들 또 좀 줍줍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막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놓고 기다려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이제 또 2년, 3년 동안 계속 쩔어 있었던 큰 대형주 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도 한번, 이게 고정관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인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스페이스, 기억나시죠? 영원무역인데요. 이놈 참 특이해요. 주가 보면요. 5월부터 느르릉 발동 걸리더니만 뭐 왔다 갔다 다시 또 지금 풀이 꺾여 있는 모습이 이거 뭡니까 영어무역? 영어무역 역시나 사실 아까 한세실업의 추세랑 비슷한 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의류 미국이나 뭐 유럽의 브랜드사들이 발주를 줄였다가 이제 그 뒤에 한 2년간 발주를 크게 늘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연간 8천억 원 이상 나오면서 지금 뭐 2022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거의 이 F&F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만 보면은 거의 제일 대장주스러운 면모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어닝 서프를 매 분기 달성을 하는 시점에도 주가를 보시면 거의 작년 내내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발주를 늘린 건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지 이게 뭐 내년이고 뭐 5년 뒤고 10년 뒤고 이 정도 레벨이 유지 가능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던 의문이었고 두 네. 번째가 이제 작년 보시면은 환율이 하반기부터 1,300원대로 크게 올라오면서 환율과가 상당히 이제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세지럽과 영업무역 같은 OEM 회사들은 100%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달러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됐고 이 부분 때문에 영업무역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요인이 아닐까라고 많이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올해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일회성이 아니었던 게 잘 드러나는데, 뭐, 작년 상반기야, 뭐, 이제 오더를 늘리고, 발주를 늘리고, 이제 뭐, 달러 효과가 어느 정도 컸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베이스 부담이 굉장히 잘했네. 높았고, 네, 대부분의 브랜드 그 OEM사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한세시럽, 대만의 에클랏, 마칼록 같은 업체들이 탑라인이 역성장을 보인 반면 영업무역 콜로 이제 계속 더블 디짓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전후를 기점으로 주가가 거의 1년 동안 반영을 해주지 않았던 리레이팅을 좀 크게 보였고 두 번째는 이제 룰루레몬이 거의 탑3 안에 드는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룰루레몬이 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하락은 어떻게 좀 설명이 돼요? 반면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죠. 일단 작년 하반기에도 환율이 거의 1,300원에서 1,340원 사이에서 위치를 해 있었고, 이제 뭐 환율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도 지금 그 작년 하반기에 또 매출이, 그러니까 브랜드사들이 발주를 크게 늘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고객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한세지럽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좀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게 가시성이 높다면 영업무역은 여전히 조금 작년 베이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수출 업체들은 뭐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네,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업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그 패션 의류 업종들의 데이터는 파악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세요? 보통 국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1월 뭐 말일쯤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국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데이터를 조금 판단을 하고 싶다면 보통 그 의류 업체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매출 비중이 거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백화점들의 뭐 월별 총매출의 이제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고 이제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클랏이랑 마칼록 같은 대만 업체들은 월별 매출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월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인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꼭 대만 뭐 OEM 업체들이랑 뭐 한국 OEM 업체들이랑 매출이 같이 뭐 가는 경향이 뭐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세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직간접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바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미국이나 뭐 유럽의 브랜드사들 실적 발표에서 뭐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6일 정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빨간 날 전날 밤까지 고생하시는 정지훈 애널리스트의 모습이 훤합니다. 데이터 빨리 업데이트
대충 나오겠네요. 방향성에 대해서 9월 한 말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FNF, 한세실업, 한섬,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에다가 앞서 인트로는 약간 화장품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봐서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9월 힘들 수 있지만 장은 뭐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10월장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는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스터디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목한 런치스타기 많은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 도움 주신 정지훈 연구원님 감사합니다.